포티부터 햄릿, 깊이 읽기, 복수와 광기의 두 가지 열쇠. 햄릿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가장 위대한 비극, 햄릿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이 작품을 마주하면 복잡한 인물 관계와 깊이 있는 대사에 조금은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료는 여러분이 햄릿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두 가지 강력한 열쇠, 바로 복수, 광기라는 주제를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주인공 햄릿을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끌고 그들의 운명을 비극으로 몰아가는지 따라가다 보면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 작품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햄릿의 고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열쇠, 복수의 비극, The Tragedy of Revenge. 햄릿의 이 얘기는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복수하라는 아버지의 유령이 남긴 피의 명령. 이 명령은 햄릿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를 깊은 고뇌와 비극의 길로 이끕니다. 1.1. 복수의 시작, 아버지의 유령이 남긴 명령. 어느 날 밤 햄릿은 선황이었던 아버지의 유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령은 자신이 잠자다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동생 클로디우스에게 독살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들 햄릿에게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복수를 명령합니다. Revenge his foul and most unnatural murder. 그 더럽고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살인을 복수해다오. 여기서 살인이 부자연스럽다고 표현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인 형제살해라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국의 질서가 신과 자연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동생이 왕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나라 전체의 성스럽고 자연스러운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햄릿의 과업은 단순한 사적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우주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대한 사명이 됩니다. 이 명령은 햄릿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과업이 됩니다. 그는 이 복수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기억을 지워서라도 아버지의 명령만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And thy commandment all alone shall live within the book and volume of my brain, unmixed with baser matter. 오직 당신의 명령만이 내 머릿속 책갈피와 서가에 다른 하찮은 것들과 섞이지 않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햄릿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자마자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고뇌와 끝없는 망설임에 빠집니다. 정말 유령의 말이 사실일까? 복수는 정당한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 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햄릿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면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깊은 고뇌는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독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them, end them.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팡이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참아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아니면 고난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대항하여 끝장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이 독백은 단순히 복수를 망설이는 것을 넘어 삶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행동의 의미 자체를 고뇌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3.
연극으로 진실을 밝히다. 쥐털 작전. 햄릿은 감정에 휩쓸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클로디우스의 죄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를 찾기로 합니다. 그는 궁에 들어온 유랑극단을 이용해 매우 독창적인 계획을 세우지요. 바로 왕의 살인 장면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을 클로디우스 앞에서 상연하는 것이었습니다. 햄릿은 이 연극에 쥐털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죄인을 덫에 빠뜨리려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햄릿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들었습니다. 극 중에서 왕의 귀에 독을 붓는 장면이 나오자 클로디우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Give me some light, away! 불을 밝혀라, 어서! 왕의 격렬한 반응은 햄릿에게 유령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햄릿의 격수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려는 신중하고 지적인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또한 이 장면은 셰익스피어 자신이 연극이라는 예술이 진실을 비추고 양심을 시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4. 또 다른 복수, 레어티스와 햄릿의 비교. 작품에는 햄릿 외에 또 다른 복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햄릿의 칼에 아버지를 잃은 레어티스입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점에서 햄릿과 같은 처지이지만 복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햄릿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햄릿의 복수, 햄릿's revenge. 레어티스의 복수, 레어티스 revenge. 사색적 복수, 행동의 정당성을 고뇌하고 명확한 증거를 추구함. 행동적 복수, 분노에 이끌려 주저없이 즉각적인 복수를 실행하려 함. 철학적 접근, 복수의 정당성과 사후세계에 대해 깊이 사색함. 감정적 접근, 명예와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으며 양심의 과책을 느끼지 않음. 간접적 방식, 쥐털 연극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함. 직접적 방식, 왕과 결탁하여 독을 바른 칼로 비겁한 결투를 계획함. 이 두 인물의 비교는 이 작품의 핵심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햄릿은 생각에 잠겨 행동하지 못하는 사색적 인간을, 레어티스는 열정에 이끌려 즉시 행동하는 행동적 인간을 대표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두 인물을 통해 생각만 하는 것과 행동만 하는 것, 양 극단이 가진 위험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두 번째 열쇠, 진짜인가 연기인가, 광기의 수수께끼.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을 만난 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말과 행동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의 광기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계산한 연기일까요? 이 수수께끼는 햄릿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2.1. 광기를 연기하는 햄릿. 햄릿의 광기는 처음부터 계획된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미친 척 행동함으로써 주변의 감시를 피하고 보다 자유롭게 클로디우스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논리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진실을 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햄릿의 계산된 광기를 가장 먼저 간파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제상 폴로니우스입니다. 그는 햄릿의 횡설수설하는 말 속에서 무언가 예리한 통찰을 발견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Though this be madness, yet there is method in it. 이것이 광기일지라도 그 안에는 조리가 있구나. 또한 햄릿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왕이 보는 옛 친구 로전크란츠와 길든스턴에게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그들이 왕의 첩자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이처럼 햄릿은 광기의 가면 뒤에 날카로운 이성을 숨기고 주변 인물들을 떠보며 자신의 복수 계획을 진행해 나갑니다. 2.2. 오피리아의 진짜 광기, 비극적 대조. 햄릿의 계산된 광기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오피리아의 진짜 광기입니다.
사랑하는 햄릿에게 버림받고 그 햄릿의 칼에 아버지가 죽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후 그녀의 연약한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며 궁을 헤매다니고 그녀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깊은 슬픔에 빠뜨립니다. 왕디 거트루드는 오피리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 많은 영혼 때문에 작은 일 하나하나가 큰 불행의 서구처럼 느껴진다고 독백합니다. To my sick soul, as sin's true nature is, each toy seems prologue to some great amiss. 죄의 본성이 그러듯이 나의 병든 영혼에게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큰 불행의 서구처럼 보이는구나. 여기서 두 인물의 광기가 드러나는 방식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햄릿의 연기된 광기는 지적이고 언어 유희가 넘치며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반면 오피리아의 진짜 광기는 조각난 노래와 꽃이라는 상징을 통해 표현되며 사회적 힘이 없는 그녀의 감정적 풍계와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햄릿의 광기가 복수를 위한 전략이었다면 오피리아의 광기는 순수한 고통과 슬픔이 빚어낸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햄릿의 광기가 복수를 위한 전략이었다면 오피리아의 광기는 순수한 고통과 슬픔이 빚어낸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2.3. 광기의 경계. 어머니와의 대화. 햄릿의 광기가 정말 100% 연기이기만 했을까요?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거트루드의 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우스를 클로디우스로 오인해 죽인 후 햄릿은 어머니의 부도덕함을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유령이 다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유령이 햄릿의 눈에만 보인다는 점입니다. 거트루드에게는 햄릿이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하며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Alas, how is it with you, that you to bend your eye on vacancy, and with the incorporeal air do hold discourse? 대체 어찌 된 일이냐? 허공의 눈을 고정해 채 형체도 없는 공기와 대화를 나누다니.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햄릿의 광기는 정말 연기일까요? 아니면 복수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진짜 광기에 부분적으로 빠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3. 두 개의 열쇠가 만날 때. 복수와 광기의 교착점. 햄릿에서 복수와 광기는 서로를 낳고 서로를 강화하며 비극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입니다. 햄릿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라는 과업은 그의 정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유령을 만난 직후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에 절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The time is out of joint. Oh,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시대가 어긋나 버렸다. 오, 저주받은 운명이여. 내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났다니. 이러한 엄청난 정신적 압박이 그가 광기라는 가면을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반대로 햄릿이 선택한 광기라는 도구는 그의 복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발언. 광기의 가면 뒤에서 그는 왕을 조롱하고 궁정의 부패를 비판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탐색의 시간. 미친 척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그는 클로디우스의 죄를 확신할 증거를 찾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방어막.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햄릿의 광기는 복수를 위한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그 복수의 과정 자체가 주는 압박감과 죄책감, 폴로니우스를 죽인 후 가 더해지면서 그를 진짜 광기의 경계로 몰아넣었을 수 있다는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복수는 광기의 원인이었고 광기는 복수의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험한 상호작용의 고리야말로 햄릿이 상황을 진정한 비극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내면적이고 자기 강화적인 순환이 결국 햄릿과 주변 모든 인물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햄릿은? 지금까지 우리는 복수와 광기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햄릿의 깊은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명령받고 고뇌하는 아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친 척 연기하는 왕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광기의 경계에 서게 되는 한 인간의 모습은 이 작품을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심오한 비극으로 만듭니다. 햄릿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햄릿의 복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나요? 그의 광기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이 위대한 작품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해석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문학을 읽는 진정한 즐거움일 것입니다.